오늘 삼척과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돌았습니다. 봄처럼 포근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새벽 삼척시 남남서쪽 30km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립국악원이 강릉시에 강원 분원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동 7공원 인근 500석 정도의 공연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도내 민간인 학살 73건, 납북 귀환 어부 인권 침해 사건 39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오늘 삼척과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며 봄 같은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삼척이 20.9도, 강릉 20.5도, 양양 18.3도, 속초 17.2도로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아침 최저 기온은 강원 내륙과 산지 5에서 9도, 동해안은 10에서 14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내륙과 산지 12에서 16도, 동해안은 17도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데다 순간 풍속 시속 55km, 산지 70km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6시 30분쯤 삼척시 남남서쪽 30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7.19도, 동경 129.08도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상징 강릉시에 국립국악원 강릉분원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의 안건이 통과되면 국비 450억 원으로 400에서 500석 안팎의 공연장이 세워집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집대성할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국악원이 강원분원 건립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결과 위치는 강릉 교동 7공원 인근 홍제동 종합버스터미널 건너편으로 400에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50억 원으로 내년부터 국립국악원이 추진할 전망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국악진흥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악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국악의 날 지정을 강조했고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국악원이 지금 다 이제 준비가 됐죠. 거기는.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경상권, 그죠? 호남권, 그다음에 강원권, 그러니까 이제 충청권에만 없어서. 강원도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강원분원이 들어설 강릉에만 강릉 단오제, 관노가면국, 강릉농악 등 3건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선에는 아리랑의 정수 정선아리랑이, 속초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탈춤의 원형 속초 사자놀이가 역시 각각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이들 무형유산의 집대성에 국악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교육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공연장과 교육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국악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국립국악원 강원분원이 건립되면 지역 국악의 보존과 발굴, 전승이 가능해지고 국악 관련 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 상생 네트워크 확산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20여 년 전 흥업면 보건지소 작은 연구실에서 창업한 원주의 의료기기 업체 가운데서는 현재 수백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는 중견 기업들도 다수 배출됐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 등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년 전 대학원을 막 졸업한 친구들이 의료기기를 만들어보자며 시작한 업체가 이제는 연매출 700억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60여 명이 근무하며 생체 정보 계측기기 등을 생산하는데 70%가 해외로 수출됩니다. 대표는 제품의 개발과 인증, 마케팅까지 원주시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관심과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제 연세대랑 원주시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이렇게 따서 그 사업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원주의 전폭적인 지원은 수도권 업체의 이전도 이끌어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고 세제 혜택에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까지 적극 연계하면서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주로 이제 신제품 제작이라든지 검사 장비, 검사 테스트, 그다음에 인허가 관리, 그다음에 영업적으로 전시회, 해외 전시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은 영세한 기업들한테는 많은 지원 사업을 이뤄주고 해서 회사가 커가는데 많은 자양분 역할을 해줬고요. 그렇게 원주에서 성장하고 또 원주로 이전한 의료기기 업체가 모두 184곳, 이 가운데 9개가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전체 고용 인원이 2,900명으로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지역의 의료 산업을 대표할 만한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없고 첨단 소프트웨어보다 장비와 부품, 설비 위주의 생산 기반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주 의료기기와 함께 성장한 업체 관계자들은 원주 의료기기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특정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데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화된 부분을 가지고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산업들을 같이 성장시킴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원주라는 지역은 이런 분야에서는 독보적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선 예를 들면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원주에서 실증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의료 데이터 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원주가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지 20년, 이제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이맘때면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수많은 두루미들이 철원의 겨울 하늘을 수놓습니다. 그런데 두루미가 비행 중에 죽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메마른 풀 위에 흰색 깃털로 덮인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아직 덜 자란 유조로 갈색 깃털이 듬성듬성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입니다. 겨울 논밭에 죽어 있는 이 새는 제두루미입니다. 두루미와 달리 몸이 회색빛인데 천연 기념물입니다. 모두 철원에서 발견된 두루미 폐사체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송전선의 필회침 역할을 하는 얇은 금속선, 이른바 가공지선입니다. 두루미가 저 얇은 금속선을 미처 못 보고 걸리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추락해 죽는 겁니다. 최근 6년 사이 철원에서 죽은 채 발견된 두루미는 34마리. 이 가운데 가공지선이나 전깃줄에 걸려 죽은 두루미만 21마리에 달합니다. 특히 어린 새가 걸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유조들은 그 선을 잘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걸려요. 보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 겨울 두루미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서명을 모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에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가공지선을 이제 없애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 서명을 받아서 한 2,500분 정도의 서명을 한전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한전이 두루미 사고가 잦은 2곳 2km 구간에서 가공지선을 모두 없앴습니다. 대신 필회기를 설치하고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위험 표지판도 달았습니다. 위험 표지판을 300개 정도 설치를 하여 두루미가 전선을 좀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공사 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루미와 제두루미 수천 마리가 논이는 철원 평야에서 아직까지 폐사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개체수가 적어요. 근데 그 번식지에서 우리 철원에 이제 월동하러 날라오는데 이 월동지가 이제 망가지게 되면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철원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두루미가 겨울을 보내는 곳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출범 3년을 맞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16,818건의 사건이 접수돼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에선 민간인 학살 사건 102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영월 지역 국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3건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고 29건은 종결, 73건은 조사 개시 이후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납북 귀환어부 사건 39건이 신청돼 현재 어선 109척, 선원 982명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진화위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서 직권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 이밤과 삼척 도계, 화천 신읍지구가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제1차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심의 결과 수요와 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결과 도내 3곳을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할 수 있고 강릉시는 이밤지구에 80세대, 삼척시는 도계지구에 120세대, 화천구는 신읍지구에 50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강릉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의 발전과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교류 협력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는 특히 최근 수년간 주요 도로에 보행자 안전 시스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음으로써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K리그1에 잔류할지 2부 리그로 강등될지 결정지을 김포FC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내일 오후 2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치릅니다. 지난 6일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던 강원은 2차전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2차전에서 전 후반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 연장전을 치르고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최종 승부를 내야 합니다. 강원FC는 1차전에서 점유율과 슈팅 숫자 등 경기 전반을 앞서고도 득점하지 못해 비긴 만큼 2차전은 김포의 밀집 수비를 뚫고 득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동해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가 휴가지에서 휴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성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올해 수도권 35개 기업 130명이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와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망상 인근에 있는 어달, 대진, 묵호 등과 연계해 힐링 체류형 관광은 물론 조식, 카페 이용권, 액티비티 이용권, 웰컴 키트 등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군이 오늘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 보고 싶다 정서나 30초 광고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광고제는 정선에서 웰리스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7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정선의 이야기가 대상, 정선으로 뒤집다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16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보고 싶다 정선화 광고제 수상작품은 정성군 관광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달부터 대상과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매월 한 편씩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